차분하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MTNW 주쌤 김도영 전문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 주생 김도영입니다. 네, 정말 이 부진했던 시장 속에서도 수익률 뽑아낸 종목이 두 개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호텔신라가 11%, 그리고 웰크론이 7%대 수익률 기록을 했는데 리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시장 어떻게 진단을 해보고 계신지요? 네, 시장이 주도하는 섹터가 무엇인지 또는 주도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선침해 쪽으로 먼저 남들이 보기 전에 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데요. 제 신호등 차트를 통해서 먼저 짧게 리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괜히 이란발에 대한 중동발 우려감들이 계속 있지만 한중일 부분 생각한다면 계속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겠죠. 호텔신라가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것과 여러분들 혹시 뉴스를 접하셨습니까? 명동이나 남대문을 가다 보면 실제 관광객들이 상당히 눈에 많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뉴스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호텔신라가 갭이 뛰어서 올라갔다라는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역시 이 부분의 신호등 차트로 놓고 본다면 이제부터는 98,000원에 대한 훼손이 없다라면 계속 끌고 올라가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시장에 대한 돌발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선침의 관점에서 공포 매수를 해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기적으로도 대략 꽃피는 봄이 오는 부분까지는 우상향 쪽이 계속 열릴 수 있는 재료성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에서 웰크론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신호등 차트상에서 잠깐 보면 일단 오늘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아침 부분에 이 3,660원에 대한 어제의 종가 부분이 강력하게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하지만 추세적인 부분 아직까지는 우리가 계절적인 요인 부분을 하면 두 계절 정도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웰크론이겠죠. 그런 부분에 3,550원이 강력하게 이제는 빠져나와야 될 자리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만약 나는 급하게 트레이딩 쪽으로 하겠다라는 분들은 3,650원을 종가상 부분보다는 시초 부근에 지켜주는지 못 지켜주는지를 보면서 트레이딩에 좀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그러면 두 종목 중에서 내가 신기적으로 잡을 거는 아무래도 호텔신라가 해당이 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수익은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웰크론 같은 경우는 오늘 트레이딩 관점 쪽에서 좀 빠르게 빠져나오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어제 아마 우리나라의 갭이 왜 이렇게 크게 좀 퉁하고 떨어졌을까? 선물 변곡가 부분에서도 저점을 깨면서 내려오면서 역시 깰 경우에는 내려오는 속도가 순간적으로 가파라진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거든요. 그 이후의 영향을 좀 찾아보니까 이제 그동안 휴장을 했다라가 새해 부분에 들어와서 첫 거래가 된 게 일본 니케이입니다. 니케이의 개파락 부분이 우리나라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데요. 자, 최근에 본다라면 몇 년 동안 니케이에 대한 영향력은 별로 없었죠. 하지만 이 부분이 순간적으로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외환시장 쪽도 놓고 본다면 엔화의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이 일본 니케이 부분이 오늘 기술적인 반등 부분에 가두리 박스 부분에서 위쪽에 매물대를 좀 소화하는 부분의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23,400포인트에 대한 돌파 안착 여부가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좀 줄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와 함께 어제 상해 지수가 윗꼬리가 막판부에 좀 달렸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우리나라 좀 따라가다가 막판에 다시 한번 떨어졌던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보면 아침 시초 박에는 일본 니케이에 출발되는 방향성을 살짝 힌트를 얻자. 그리고 상해가 출발됐을 때의 모습에서 확정치로 추세를 따라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요. 숨어있는 수급이거든요. 왜냐하면 비차익 프로그램 쪽에서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로 출발된 이후에 이것을 확대할 경우에는 여러분들 자신 있게 어제 부분에서 갭 떨어지면 다 100% 들어온다라는 부분입니다. 위쪽으로 100% 그런 부분으로 놓고 비차익 프로그램 연동해서 잘 오늘 선물 평가 이쪽 고점 부분 같은 경우는 210.40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 제가 앞으로 얘기했죠. 갭에 대한 부분은 100% 들어갑니다. 외국인들의 네, 전문가님. 네, 잠시 지금 이 통신이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는 것 같은데요. 네, 다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부터 일단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현재 다우존스 산업지수입니다. 전일 나스닥 종합지수 S&P 500지수까지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0.24%의 상승, 나스닥 지수가 0.56%, 그리고 S&P 500지수도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일 아시아 증시도 대내외 불안감 속에 좀 일제히 하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니케이 지수 1%가 넘는 하락, 2% 가까운 하락세를 기록을 했고요. 상해 종합지수는 보합권 등락을 이어갔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도 0.79%의 하락세로 전일은 좀 우려감을 가져가는 모습 살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일 국내 증시도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죠. 다시 전화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MTNW 주쌤 김도영 전문가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죠. 네, 전문가님. 네. 시장 같은 경우는 2거래일 동안 실제적으로 조정포를 열었었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 바스켓 쪽 비차익 프로그램 쪽에 대한 매수 추이가 분명히 잡혀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앞에서 관전 포인트 쪽에 매수에 대한 확산 출발부들이 나오게 되면 위쪽의 선물 부분에 대한 고점 변곡가는 290.40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쪽의 신호등 차트상으로 조금 더 열어본다면 맥스 부분에 대해서 한 2포인트 대한 추가 반등 부분에 대한 되돌림, 갭맥고기가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상승 쪽으로. 그러면 어제하고 좀 다르겠죠. 어제는 하락 쪽에 대한 뷰를 좀 더 강력하게 자신 있게 말씀 좀 드렸다면 오늘 기술적인 부분에서 올려타는 모습을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단부 같은 경우는 저점에 대한 변곡가 역시 289.10 어제하고 동일합니다. 즉 어제 보시면 살짝 속도를 내긴 했었지만 내려온 속도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하려고 하다가 브레이크를 걸었죠. 누가 걸었을까요? 바로 바스켓 쪽에서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현재 12월에 4번의 급등기를 만들어주고 신고가를 만들었던 부분에서도 외국인 주도는 자금이 나가지 않고 있다는 거 반드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내보면 중동발에 대한 리스크를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12월 달에 매수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1월 달은 계속해서 좀 즐겨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필수 테마 쪽으로 넘어가 보면요. 앞에서 힌트를 좀 드리긴 드렸는데요. 결국은 한중일의 관계 개선은 우리가 다른 나라의 영향이 아니라 다른 나라 세상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세상이겠죠. 그에 대한 관광객 수요 부분을 분명히 저도 지난 주말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호텔 신라를 좀 말씀 좀 드리면 앞에서 동일합니다. 신호등 차트상에 96,600원에서 98,800원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이 있다라면 우상향 쪽으로 좀 올라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저 트레이딩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추세상으로 놓고 봤을 때 강력하게 지켜줘야지만 추가적으로 직전 고점 부분인 96,200원대를 뚫어내고 올라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면세점 사업 부분에서 계속 핸들링 자체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현대백화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보시라면 살짝 재료가 남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큰 재료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시장의 눈치를 보면서 눌려주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현대백화점은 좀 러프하게 크게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즉 81,300원을 이거는 스윙적인 측면으로 말씀 좀 드리는데요. 훼손하지 않는다라면 1분기에 대한 실적까지는 우상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추가적으로 오늘 시장을 주도하면서 올라가기 위해서의 조건은 84,900원에 대한 돌파 매수세가 확대가 되어야지만 위쪽이 좀 열린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는 역시 시장 영향이었다라는 밖에는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료를 가지고 위쪽으로 우상향했고 언급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사후면세점 쪽인 JTC인데요. 실제 올라가 놓고 시장 눈치를 보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메이저의 수급들보다는 실제 개인들에 대한 심리적인 위축 부분에 순간적으로 매도 부분들이 호가가 비어있는 쪽에 대한 매도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JTC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 신호등 차트상에 8,380원에 대한 지지 및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한다면 역시 우상향 쪽에 계속 열리면서 그동안의 관계 개선에 대한 에너지가 위축되어 있던 부분, 그러니까 충전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위쪽으로 열린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후면세점 동반해서 JTC가 대장 역할을 한다라면 글로벌 텍스필가 두 번째 부분에서 2등주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바닥권 부분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강력한 신호등 차트 등에서 3,600원에 대한 지지력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이겠고 손절 라인 역시 이 부분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우상향 쪽으로 열린다. 다시 한번 면세 사업 같은 경우는 재료상으로는
3월 정도까지 최소한 확인까지 다 하고 거치려고 하면 4월 정도까지 재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죠? 네, 필시 코너의 현명한 애청자분들이죠. 그런 관점에 본다면 신호등 차트하고 연결했을 때 2월 달까지는 트레이딩에 관심 종목에 넣고 트레이딩에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같이 외쳐봅니다. 오늘도 필시